애국 기업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번엔 대리운전입니다. 50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 50 대리운전 검색하세요. 10,000원이 바로 적립됩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10% 적립되고요. 추천할 때마다 2,000원 적립됩니다. 지금 설치하면 바로 10,000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애국 기업이니까요. 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준석 스나이퍼. 이준석이 여성도 군대 가라고 그런데 여성들이 지금 기분 더럽게 나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내지르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는 그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적국 대한민국을 좀 이제 더 강국으로 가기에 불편한 나라들이 제대로 심어놓은 좌파가 간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점, 이 그거잖아요. 노인,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위험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정책적으로라도 이게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임기 여성이 어찌 됐든 평온한 삶 안에서 출산을 많이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게 국가로서의 의무,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주요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 얘는 가임기 여성을 출산을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보고 이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과 그거에 제대로 꽂힌 스파이다. 사실 예전에 오나라 월나라 전쟁 났을 때도 오나라한테 패한 월나라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잖아요. 와신상담, 뭐 미녀서시, 토서구팽 요때 나온 사자성어인데 월나라가 처음 했던 정책 인구 증강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아기 많이 낳고 뭐 그러면 세금 면제해주고 여성 보호하고 우대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가장 처음 했던 게 인구 증강. 그러니까 사실 인구가 많아야지 그때 당시에는 싸움이 그러니까 두 당으로 싸웠으니까. 근데 지금 현대전은 사실 과학 기술의 전이긴 하지만 돈이 있어야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전은 경제력의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그 경제력은 누가 하느냐? 인구가 많아야지 경제력이 상승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제대로 꽂힌 간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간첩이다. 크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여성의 분노뿐만 아니라 이건 나라 하나를 위태하게 하는 정책을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범국민 캠페인이 가야 된다. 이준석만큼은 정치를 떠나서 이왕 남자가 지구를 떠난다고 말을 했으니까 지구를 못 떠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떠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쪽에는 그 유촉새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있었잖아요. 그 바른 말이라도 유촉새가 하면 싸가지가 없이 한다고. 그 유씨가 두 사람이잖아요. 유시민. 유시민. 네네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쪽도 아니지. 얘는 뭐 간첩이니까 이쪽도 아닌데 준석이도 어떤 말을 해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이 해. 그것도 선거 앞두고 갈라치기. 아니 그거를 잘 조율하면 또 그 여성 군대도 뭐 전투병이 아니라 무슨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이쪽에다 아니면 행정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많잖아요. 또 뭐 후방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아니면 뭐 정리 이런 하는 거라든지 군대에도 그런 거를 잘 포장해서 하면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그냥 20대 남자를 위한 20대 여자 갈라치기에서 선거에 이제 어쩐 특수 집단만 먹으려는 그리고 싸가지 없는 발언을 하니까 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공산당들 연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판단, 그 후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중국이요. 유교 사상 공자, 노자 여러분들 그동안 아셨던 게 중국 하면 유교 사상인데 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1인 집권 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또 박살낸 게 노인 공경, 경로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공산주의는 그래요.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인간들, 그러니까 약간 좌파, 사회주의 국가에 물들은 거기에 이념에 젖은 그런 사람들이요 경로 사상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왜 효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김은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한 표도 아깝다.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갓 태어난 사람,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청소년들 국가에 이바지한 거 없잖아요. 그럼 니들은 뭐하러 또 가야 되는데 또 거기 가면 또 유촉색 같은 사람들이 또 포장을 잘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된다를 보면서 이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경로 사상, 노인 세대 갈라치기 했죠. 이제 무임승차 폐지로. 이제 여성 이제는 여성 갈라치기 했고 가만히 보니까 이 경로 사상, 유교 사상의 바탕이 안 되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말씀하신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다. 그러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총체적, 난국, 공산당 DNA. 맞네. 제대로 꽂아놓은 좌파. 공산당 DNA.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공산당 DNA가 있지 않냐.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면 노인 공경은 기본적으로 깔려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아직까지 유교 사상, 교육이 도덕적, 윤리적 공부를 그리고 받아오니까. 그 좋은 가치예요. 유교를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거는 올바른 가치 아니에요. 그럼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고. 그게 기본 베이스죠. 어느 종교도. 그러니까 그게 기본 베이스고 가정에서 공부가 제대로 됐다 하면 사회 나가서도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들이 보통 나오면 사회에 악한 사람들 또 사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렇게 막 음주운전하고 검사사칭하고 그래. 뭐 무상연애하고 이런 근본 이재명이네요. 다 이재명이네. 이재명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준석이가. 그러니까 물론 여성도 전체가 군복무를 하자가 아니라 이제 뭐 경찰이나 뭐 공무원 쪽으로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갈 사람들을 군복무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준석이 이걸 가지고도 여성이 와 가면 이스라엘은 전체 군복무를 하지 그거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좀 하겠죠? 얘 같은 스타일.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국이잖아요. 이 적국이랑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비교하면 100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적국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이지. 북한과 대한민국의 인구 비율이 우리가 2배 많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스라엘도 여성이 군복무 한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막고 들어가는데 이준석이 이렇게 세대 갈라치고 결국은 그 한 10% 되는 남성의 표를 가지고 금배지를 달아보겠다 또는 3당으로 가서 그 뭐 비례 뭐 의석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 정도의 이야기다. 틈새 전략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저 보수에는 찍혔고 좌파는 자기 안 찍어줄 거고 그러니까 20대 군대 갈 사람들 군대에 있는 남자들 표만 어떻게 얻자.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 주변에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정신 박힌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들 있잖아요. 20대 애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래요. 싫다고. 이준석, 이제 아시겠죠? 어떤 뉘앙스인지. 와, 이게 아니라, 이러는데, 사실 이준석이 군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럼요. 병역 하버드 때문에 뺐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김부선이 이재명의 점에 대해서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과 사범에 대해서 그 무상연애 여배우 스캔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처럼 이준석을 또 잊어가던 하버드 복수 전공 가짜 그다음에 학력에 대해서도 의혹 이게 연결돼서 군대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복수 전공이고 뭐 나발 다 떠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컴퓨터 사이언스만 정리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컴퓨터 전공을 하겠다라고 호소한 사람이 중국어보다 더 적은 수의 수업을 들었다는 컴퓨터 과목을. 그다음에 4학년 때 보시면요, 여러분들 4학년 때는 2개 딸랑 들었습니다. 요거. 네, 요거. 요거 2개. 네네네. 4학년 때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한 건 2개 들었고요. 나머지는 재팬 우드블럭 그러니까 일본 판화, 공자학, 그다음에 저기 글쓰기, 중국 글쓰기. 중국 글쓰기. 네. 그래서 4학년이 널널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 하는 산업요원으로 돌렸어요. 이준석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회사에 복무를 했냐. 이수월, 아버지 이수월의 형님. 그러니까 친형님 말고 형 동생 하는 사이에 선배님의 회사에 그것도 한 명 뽑는 아, 누가 봐도 특혜죠. 그렇죠. 누가 봐도 특혜죠. 아빠 찬스의 아빠 끝판왕. 찬스. 근데 이제 그 회사는 없어졌고 그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아, 네, 그래서 뭐 그 특례로 군대를 안 간 거 군대를 아니에요? 안 갔죠.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2007년 6월 7일 날 이준석의 하버드 졸업식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지금 산업 요원으로 가려면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려면요. 2007년 3월 4일 날 필기 시험을 쳐야 됩니다. 네. 국내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건. 그럼 귀국이 필요하겠죠? 근데 실기 시험은 다시 한 달 뒤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상간으로 귀국이 필요해요. 그러네. 두 번. 두 번 귀국을 해야 돼. 3월 달에 귀국해야 되고 4월 달에 귀국해야 되고 그러는데 네. 합격 발표는 6월 4일인데 하버드 졸업식은 6월 7일이고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졸업반인데 이렇게 두 번의 출국, 이제 미국에서는 두 번의 출국을 하려면 담당 지도 교수의 승인이 있어야지 출국 허가서가 나와요. 근데 4학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본 룰 절대 4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걸 안 줘요. 허가서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허가서 없이 한국을 다녀왔다. 근데 두 번을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이 시험을 안 치면은 정보처리사 자격증을 못 따니까 그렇죠. 그럼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격증 때문에 군대를 안 간 건데 하여튼 두 개 다 하나라도 안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졸업 마지막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중요한 시간에 한국을 두 번이나 학기 중에 왔다 갔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 한두 달 상간에 이렇게 왕복이 잦아지면요. 국토안보부 미국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입국이 불허하든지 그 미국에 들어와서 출국이 불허하든지 이게 평균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이제 당하는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특히 유학생들 아니 학기 중에 상상도 못해요. 학기 중에 한국을 갔다 온다는 거는 한 번도 상상을 못해. 근데 두 번을 왔다 갈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상상이 안 간다. 안 가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시켜 주겠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10초 내에 프린트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아직까지 본인의 뭐 정보 기술 자격증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근데도 이제 오픈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고 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군대를 산업요원으로 가죠. 산업요원. 이거 네. 없으면 산업요원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네, 못 갑니다. 못 가죠. 그러면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네.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로 군대 그러니까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증이 있다를 떠나서 이 증이 있으려면 하버드가 이상해지고 그렇죠. 하버드가 마지막 학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버드에 졸업한 건 맞아? 를 먼저 묻고 싶지. 이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지. 왜냐하면 하버드에서 이제 정보 처리 기술 이걸로 갖고 산업요원을 가려면요, 그 컴퓨터에 관련된 과가 필요해요. 근데 컴퓨터에 관련된 과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으면 여기 아예 자격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군대를 말해? 그 군대 말할 자격이 없는. 그렇죠. 네가 안 갔는데 그것도 수상하게 안 간 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수상하게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하버드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지 않았고 김영윤 TV와 함께 이봉규 방송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도 너 의심스럽다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과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점 이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게 병무청 관련 법 규정에 보면 병역법 41조의 2항이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이 있었으면 군대 다시 갑니다. 의무 부과가요.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그러니까 싸이가 군대 2번 갔다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준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버드 졸업이부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삐뚤어지면 군대도 가짜.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가야죠. 근데 이렇게 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밝혀낼 수 없는데 왜 군대를 말해? 이런 네가 얘기. 군대를 말해? 그것도 여성 군대를 말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제 연결돼서 답을 받은 게 뭐냐면요. 세비스 헬프 데스크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미국 유학생들이 전화를 해서 유학생 마지막 졸업과 전공 기록을 학생 본인이 전화하면 바로 확인시켜줘요. 이게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 확인만 하면은 본인 확인만 하면 네, 본인이 본인 직접 확인은 전화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전화로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어요. 그래요? 국토안보부에서 답을 받았고 세비스 헬프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요 시스템에서 유학생이 직접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답이 뭐냐면 변호사 입회하에 그러니까 제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유 당신과 변호사 입회하에 이준석이 세비스 데스크 헬프 데스크에 전화를 하면 확인시켜준다. 가능하다. 아, 준석이가 졸업했는지 안 네, 했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서류 집에서 프린트아웃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관본권이 아니지 뭐지? 그 봉인된 거 아포스티유 공증 받은 서류 네가 뜯지 말고 바로 하버드에서 다이렉트로 국민의힘 선관위 또는 중앙 선관위에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혹이 너무 많고 저쪽에서는 또 무혐의가 나와서 무고죄 들어가고 굉장히 이준석의 본인의 학력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뭐 10억 내기 하자 싹 다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그런 거 뻥치지 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세비스 헬프 데스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전화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제가 지금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시스템도 그럼 있다. 준석이가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거야? 아니요, 안 되지. 본인만 있어야 돼.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이야기하고 뭐 녹취하고 이거는 필요 없고 변호사 입회하에 그렇게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주 빠른 방법이다. 세비스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쉽고 아주 빠른 방법이다. 세비스 기록은 미국 입국 심사 관도 열람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기록이라 100%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준석의 세비스 기록 전공란은 전공은 1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이준석이 그 복수 전공에 대해서 제출했던 모든 서류들은 위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때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코노믹스 두 전공을 더블 메이저로 냈던 모든 서류들이 가짜다. 그런데 세비스는 전공 메이저 하나만 기록이 돼요. 하나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받았냐면 전공란에는 이코노믹 기록은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두 개가 더블 메이저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대학생들은 본인의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몰랐어요.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업그레이드니까 최근에 아마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최근에 계속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이준석만 학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아유, 하버드는 많대. 그렇게 구라치는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가볍게 보는 게 졸업장이 이제 픽셀이 깨져 있느냐 안 깨져 있냐 보통 프린트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는 바로 그 학교층에서 프린트가 나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쇄 이제 제대로 된 스텐실 인쇄처럼 그런 느낌 그때마다 새로운 거다. 근데 이제 가짜 졸업장은 컴퓨터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픽셀이 막 깨져 있고 이렇대요.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준석은 380년 이상의 하버드 역사상 최초로 복수 전공을 했고 그 최초 복수 전공자가
전 세계 대한민국의 최초로 이준석이란 작자가 한 겁니다. 이제 아니 그렇게 근데 생각. 복수전공은 지도 나중에 꼬리 내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근데 복수전공 꼬리 내리고 내가 언제 복수전공이라고 그랬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들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복수전공은 지도 거짓말한 게 지가 인정한 거고 비슷하게 인정한 거예요. 아닌가? 아유, 그런데 그 세 네. 번의 공보물에서 그렇게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먼저 가야지 이코노믹을 항상 먼저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슬래시. 아니 그리고 컴퓨터 아직까지 사이언스. 네이버에 안 고치고 네. 있어. 못 고치는 거예요. 전공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못 고치고 고치는 본인이 고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그러니까. 본인 확인하면 그러니까. 안 고치고 있는 거야. 어. 아 못 고치는 못 거지. 고치는 거죠. 왜냐하면 고치려면 새로운 자료를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줘야 자료를 넣을 되는데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도 국민적 공감을 얻은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냅둬야 되네. 냅둬야 되는 거죠. 이제 냅둬야 되는 미치겠다, 거죠. 미치겠어. 그래서 국토안보부 서비스 헬프 데스크라는 새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나가 더 증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일종의 방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가 왜 형무소 안 가려고 계속 금배지 달고 당 대표 되고 막 방탄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까봐 여러 가지 복수 전공 뭐 아닌 거,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아닌 거 이런 게 드러날까봐 이 국회의원 되려고 그냥 아주 발버둥을 치나. 그렇겠죠. 지금 방탄. 봤잖아요. 이거는 뭐 따노스의 이 삔 거 이거보다 이재명의 금배지가 더 큰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또 짤이 돌고 있더라고요. 뭐요? 이재명의 헬기 특검, 헬기 특혜와 배현진 의원의 이제 피습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내부 이제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배현진 의원 진짜 위험했어요. 어유 진짜 위험했어요. 영상 봐도 어유 위험하더라고. 네네. 저는 영상을 한 번 15번을 돌로 찍는데 17번. 머리에 17번. 17번. 그리고 17번을 찍으면서 집중적으로 머리만 해요. 그러니까 머리만 찍더라. 그거는 살인 미수 행위예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의 와라바시 피습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 와르바신지 뭐 칼인지 하여튼 저는 뭐 계속 그- 와리바시로 밀고 있는데 뭐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뭐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현진 의원은 여기 얼굴 부분도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지 않아서 천만 다행인데 그 이쁜 얼굴 상처 나면 그러게. 힘들죠. 근데 두개골이 있어서 천만 다행인 거고 많이 부었고요. 어휴. 아래로 1cm가 찢겼어요. 1cm 열상이 진짜 리얼 1cm 열상이에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진피 부분 한 번 찝고 이제 표피 부분 그 두 번의 봉합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특실도 아니고 일반실로 가셨고 이제 3, 4일 차에 퇴원하셨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특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환자로서 대한 그리고 이제 제일 환자- 가까운 병원 갔고. 그렇죠. 뛰어가셨고 청담동에서 제일 가까운 네, 데가 헬기 안 순천향병원이잖아. 헬기 안 타고 차 타고 가셨고 이제 요런 거 보면서 이준석이 본인이 가진 그 리스크 성상납 있죠. 학력 비리 있죠. 뭐 리스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곧 그 단발머리 그녀가 또 김부선의 힘을 받아서 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고 요게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이준석도 발발 떨고 있다.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뭐냐? 금배지다. 지금 금배지 버린 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누구냐? 송영기를 보면서 금배지만큼은 꼭 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여성표 버리고 노인표 버리고 그냥 딱 핵심 나만 찍어줄 것 같은 그 2030의 남성표라도 갖겠다 해서 이렇게 무리한 그럼. 내용을 들고 오는데 너 군대 다시 가. 이준석 군대 다시 너부터 가자. 갔다 와서 얘기해라 군대는. 네. 너부터 갔다 와서 여성 군대든 무슨 군대든 얘기해라. 네. 김명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